충청북도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이 성사되도록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두 대학의 갈등 중재를 위해 수차례 회의도 개최한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본격적인 반등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충북 도청안에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가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열렸지만 앞으로 해마다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길을 잃는 치매 어르신의 귀가를 안전하게 도운 한 집배원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웃을 향한 세심한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섰습니다. 두 대학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도 개최한 가운데 도는 통합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갖춰야만 인구 유입과 지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23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충북 지역 내 대학은 충북대입니다. 하지만 국내 순위는 31위에 불과하고 인접한 전북대나 충남대 등의 지방 국립대와 달리 충북대는 천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약화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청년 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두 대학 통합이 성사되도록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도는 두 대학의 통합을 통해 세계 순위 100위권 대학을 만들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충북의 4대 전략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TF팀도 구성했습니다. 현재 두 대학이 통합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는 두 대학을 불러 지난 2달 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그 취창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 그다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거고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경우 지원되는 국비는 1,000억 원. 충청북도는 이와 별개로 자체 예산의 적극 지원 계획도 밝히며 이를 포함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두 대학이 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기존 주택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청주의 분양 물량이 많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인기 평형의 실거래가가 오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거래가 뚝 끊겨 3억 원 아래로 떨어졌던 매매 실거래가가 3억 중후반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과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 매매라든지 급 전세라든지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호가라고 하죠. 지금 일명 그 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충북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상승하며 1년 9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같은 기간 청주 전세값도 하락세 없이 보합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매 가격의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가가 매매가를 이렇게 견인하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10년 미만 되는 그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받는 것보다 차라리 더 싸기 때문에 매매는 그 매수 심리가 일어난 것 같고요. 분양가 급등은 청약시장을 노리던 수요자들을 기존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여 거래 활성화를 낳고 이는 다시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의 경우 공급 물량이 넘쳐 향후 2, 3년 후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무리한 대출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실제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114건으로 2년 새 3.5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협박이나 모욕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13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길을 잃은 고령의 치매 어르신을 자신의 가족처럼 챙기고 귀가를 도운 한 집배원이 있습니다. 바로 26년 차 충주 우체국 집배원 박정호 씨인데요. 평소 이웃을 향한 세심한 관심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치매 어르신을 지킨 든든한 안전망이 됐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집배원 박정호 씨는 지난 3월 업무를 마치고 우체국에 복귀하던 중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자신의 배송 지역에서 손수레로 폐지를 줍던 92세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만난 장소는 원래 계시던 곳에서 약 2km 떨어진 충주 보건소 근처. 순간 이상한 느낌의 아파트 단지에 전화해보니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가리사무소에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119를 통해서 이제 못 찾아드릴까 생각했었는데 또 너무 이제 또 119 분들도 바쁘신데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자신이 모는 우체국 이륜차로는 어르신과 손수레까지 이동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박 씨는 곧바로 우체국 택배 차량을 수소문해 손수레를 실었고 어르신은 약 8시간 만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어르신을 찾아 헤맨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당신네 큰 택배차를 구해가지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거 가만히 있으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때 진짜로 진짜 눈물이 다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체부라는 그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치매 어르신을 찾아줬다는데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는지. 평소 박 씨는 이웃의 일도 내 일처럼 도와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는 주민들. 충주시의회는 박정호 집배원을 지역사회발전 유공자로 표창했습니다. 제가 또 우체국 생활하면서 또 이게 친절이 기본이니까 저희 집배원들은 친절 뭐 앞으로도 더 친절하고 또 주의 깊게 주의를 좀 잘 더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지킨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셔. 힘내셔가지고 또 한 번 더 파지 주스랑 가셔. CJB 안정은입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세광고와 청주고 야구부 선수 5명이 프로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세광고 박지환은 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1라운드에 지명됐는데요. 최근 봉황대기 준우승에 선수 배출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충북 야구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열린 세광고와 마산 용마고 경기. 3번 타자로 나선 세광고 박지환이 무사 2, 3루 상황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배트 끝부분으로 맞춰 좌익수 앞 2타점을 뽑아냅니다. 박지환은 대학교 형들과의 경기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직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2타점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출전한 20경기에서 63타수 28안타, 타율 4할 4푼 4리 등을 기록한 박지환은 결국 1라운드 10순위로 SSG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컨택 능력이랑 그다음 배트 스피드, 빠른 발과 강한 어깨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저 선수는 진짜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요. 나중에 돼서는 꼭 주전자를 차지해서. 올해 세광고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김현주는 150km에 육박하는 직구로 타자를 속간해 63이닝 방어율 1.57을 기록하며 3라운드 9순위로 키움으로 향했습니다.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되고 싶고 이제 한 구단의 프랜차이즈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중간 개투 안치호도 11라운드 102순위로 두산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비록 11라운드지만 순번 신경 안 쓰고 빠른 시일 내에 1군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고에서도 2명이 프로 무대를 밟습니다. 사이드암 투수인 박기호는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인정받아 3라운드 10순위로 SSG의 부름을, 내야수 강성우는 4라운드 43순위로 롯데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만 5명이 프로에 진출하고 새 광고가 봉황대기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충북 고교야구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도청안의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가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도청 농산물 장터는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열렸었는데 앞으로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해마다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 도청 민원실앞 주차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쌀과 잡곡, 고구마, 대추, 꿀 등과 상품성이 낮아 시장에 내다 팔기 어려운 못난이 김치와 포도, 사과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먹음직스런 떡과 과일, 빈대떡을 맛볼 수도 있고 가방과 지갑 등 각종 공예품도 눈길을 끕니다. 모두 도내 시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시중가보다 20-30%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구매 금액의 10%는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가까이 있으면 뭐 편하고 좋죠. 뭐 지나가다 살 수도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농민들도 좋고 서로 좋죠. 뭐. 많이 생산된 것은 경매로 갈 수가 있지만 이런 소량 생산된 건 직거래 장터 이상 좋은 데가 없어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도청 직거래 장터는 이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며칠 반짝 열렸었는데 앞으로는 정례화됩니다. 첫 해인 올해는 오는 12월 2일까지 열리고 내년부터는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민원실 앞 장터는 오는 22일부터는 단장을 마치는 본관 앞 잔디 정원으로 옮겨집니다. 많은 도민들이 광장으로 와서 지금 외국에 있는 벼룩시장처럼 프리마켓이 돼서 못 쓰는 물건, 버리는 물건, 농산물이 아니라도 가져 나와서 팔 수 있는 상시 직거래 장터나 옥상 정원 등 도청을 도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혼잡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이 오늘 시청 임시청사에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는 청주시청 소속 양궁 김우진, 롤러 이예림 등 7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또 다음 달 22일 개막하는 아시안 패러게임에는 장애인 사격 박진호 등 4명이 출전합니다. 레슬링 등 피부 접촉이 잦은 운동선수에게 발병하는 검투사 포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충북대병원 소아과 교수진은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에 10대 레슬링 선수 2명이 검투사 포진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검투사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일형에 의해 유발되는 피부 질환으로 손상된 피부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얼굴과 귀, 손 등에 물집이 생깁니다. 의료진은 서양 국가에서는 다수 사례가 보고됐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국내 발병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회 세종사당 건립 청신호입니다. 국회 세종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규칙 제정안에는 세종시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세종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 원, 토지 매입비 350억 원 반영에 이어 법적 근거와 규모까지 정해진 겁니다. 국회 세종사당 건립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이고 또 여당 간사한테도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잘 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당에서도 여당 충청권에서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나갔고 현재로 봐서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사히 통과될 경우 완공까지 설계 2년, 공사기간 3년을 감안하면 2028년에서 2030년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세종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 세종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정치 논리나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상가 공실 활용 도심 미술관입니다. 세종시 종촌동의 한 상가에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2023년 마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가 빈 상가 공실을 임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특히 전시를 통해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 해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번 전시는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진 타샤의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세종 지역 작가들도 참여해 지역 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종촌동 관계자는 미술관으로 공공 임대된 상가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 가게가 입점하면서 계약되는 편이라며 상가 공실 해소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상권 활성화, 문화 인프라 제공, 지역 예술계의 활력까지 공실미술관이 지역 현안 해결의 아이디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종시 교육청에 놓인 화환입니다. 지난 6일 세종시 교육청 입구에 화환 3개가 놓였습니다. 이 화환에는 세종 초등 교사들이라고 밝히면서 최규진 교육감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린다. 세종교사보호하는 세종시 교육청 인정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이 배경에는 서희초 사망교사 49제 추모를 위한 재량 휴업과 관련해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최 교육감은 참여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은 과거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라며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당초 교육부는 연가나 병가를 쓰고 추모제에 참석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원칙을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김명규 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청주시와 LG화학, 셀트리온과 카이스트 등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특화단지의 기업 유치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청주, 오송 등 국내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각종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충북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 발표가 오늘 충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참가해 다문화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우수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북의 10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 현안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회 409 건설과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미래 해양과학관 건립,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 K바이오스퀘어 조성, 충주 계명산 이색 전망대 조성 사업 등입니다. 또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원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여객기 슬롯 횟수가 확대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공군과 공항공사 등과의 협의 끝에 올해 동절기부터 시간당 이착륙 슬롯 횟수를 주중은 6, 7회에서 7, 8회로, 주말은 7회에서 8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공항의 연간 여객기 슬롯은 8,700여 회 증가하며 국제선 확대 운항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창원경찰서는 집 근처 대형마트를 다니며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훔친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약 30회에 걸쳐 율량동 소재 마트에서 위스키와 소고기 등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